네, 10분 안에 황금 종목 챙겨가는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MBN골드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의사의 마음으로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또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무려 2종목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이 목표가를 또 멋지게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 급등 상위에도 올라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3일 만에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14%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방산주 방위산업 기대감에 더불어서 그룹사 재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워낙 많이 올라와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3거래일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만 원선 근처까지 내려오기만 하더라도 매수의 관점으로 무조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는 충분히 양봉을 만들 자리고 그 이후부터 6만 6천 원 이상의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방산주로 익히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또 이제 항공기 엔진을 담당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력적으로는 검증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면이나 그리고 그룹사 재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는 수익권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만 7만 원 이상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바로 두 번째 삼형 ENC 종목도 리뷰를 해볼 텐데 이 종목도 목표가를 터치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을 해봤고 이틀 연속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면서 13.82%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앞에 종목과는 반대로 저점에서 나온 반등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삼형 EN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운항을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자율운항과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 하나 중에 이제 자율운항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생뚱맞은 섹터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더 양봉을 뽑아낼 자리라고 했고 단 하루 만에 이 목표가 7,500원 선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일단 7,500원에서 7,800원까지는요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일장에 한 번 더 시세를 준다고 한다면은 윗꼬리 형태의 캔들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정말 초단타 기준으로,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기준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삼형 ENC까지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댓글 2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마이갓님께서 삼형 ENC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익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드린다고 하셨고요. 한 분 더 보도록 할게요. 우띠 히어로님께서 매경 허준이셔라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치유해드린다라고 네. 하셔서 허준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준 어떠세요? 뭐 김준도 괜찮고요. 네. 예, 김닥터도 괜찮고 다음에 김닥터 괜찮네요. 예, 동의보감 하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수익률 동의보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또 두 가지 종목을 리뷰를 해보면서 수익률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오늘장 꽂힌 섹터는 어떤 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원전에 꽂히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원자재에 꽂히셨다가 오늘은 또 원전으로 들고 오셨네요. 네,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은 원자재 관련된 기업이 이 시장에서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또 생뚱맞게 들고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의 주력 산업 기조가 원전 섹터 쪽이고 원전의 어떤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내용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루마니아에 있는 체르나보도 원전이거든요. 네. 예, 이쪽에서 이제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8월 7일 기준에서 이제 취임 첫 순방 행성지인 이 루마니아 쪽에서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함께 우리 기업의 11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현재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현재 흑해 지역 체르나보도 지역의 원전 2기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2기를
현대화를 하고 나머지 2기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부분들도 신규 도입을 해서 한 6대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배치를 할 예정이고 3가지 원전 사업의 규모가 11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원전 관련된 우리 기업의 진출 이런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이 또 친원전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과 수주를 연일 따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원래 이집트 쪽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집트랑 중동 쪽도 있는데 이집트만 이제 일단 다뤄보면요. 이집트에 이제 여기가 바로 엘디바라는 곳입니다. 이집트의 이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쪽에 엘다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엘다바인데 여기 북서쪽으로 한 300km 떨어진 북서쪽 이제 지중해 쪽 인근의 해양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여기다가 이제 원전을 건설을 할 예정이고요. 이 원전의 조성도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자막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원전이 이집트 북서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수원이 이르면 이제 8월 중순 이게 6월 달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의 사업에 최종 수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평을 일단 받고 있고요. 현재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러시아 측 이 원전 기업 쪽과 함께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현재 조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미 원전 기업 관련해서 러시아 쪽이 이미 진출을 했고 러시아와 관련 기업으로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에는 이제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시공을 맡고 냉각기나 펌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중소형 기업들이 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 8월 중순까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부의 기조가 원전 쪽으로 좀 가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수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장은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또 앞으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럼 오늘의 꽂힌 섹터 원전주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처방해 주실지 오늘의 처방전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두산에너빌리티 이것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예전에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었죠. 이 회사가 이제 3월달 기준, 올해 3월달 기준으로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가 사업을 확장을 위해서 체질 개선에 나선 상태고요. 성장의 속도에 이제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랑 루마니아 쪽 원전이 수주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차세대 소형 모듈형 원전의 선두주자입니다. SMR 관련해서 이 기업이 지금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아까 그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뭐 토목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다면은 이제는 친환경 분야, 풍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또 이제 이 태양 핵 에너지 이쪽 분야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전략 한번 짜볼까요, 매니저님?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조금 무거운 종목, 12조 원가량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일단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기적인 저항 라인대인 25,000원 라인대까지 제가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셨다시피 시가총액 큰 종목도 시세를 낼 때에는 강하게 움직임을 줍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형주 섹터로 좀 움직임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슈에 있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원전 관련주 안에서 수주 계약을 잘 따는 종목들이나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살아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25,000원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처방해 주신 종목은 우진 되겠습니다. 우진은 어떤 포인트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진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노획 계측기 그리고 설비 진단 시스템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역시나 소형 모듈 원전과 그리고 해상 원전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책과제를 승인받기도 했었던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투자 펀드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글로벌 펀드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출자를 진행을 해서 우진도 현재 투자를 진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회사 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전 쪽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진 같은 경우가 이제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장에도 좀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13,050원까지 상승했는데 목표 가격선은 14,5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점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14,500원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00원까지 점진적인 중기적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마니아 이슈 같은 경우가 8월 중순 이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중기적 관점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 두 가지 종목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흐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매경의 허준, 김성현 매니저님의 밴드와 무료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방송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밴드에서도 김성현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아침마다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골든타임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